좋아요. 분명히 장점도 있고 잘만 해서 자리 잡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미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 시장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생존한다는 게 그게 쉬울까? 오늘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인데 제가 집수리 기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꼭 확인해야 될 리스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작년까지만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교육사업을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부담이 너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 되지 못할까봐 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분이 너무 잘 될까봐 라는 부담이 두 번째예요. 왜냐면 같은 시장에 있고 저희랑 같은 시공 품목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너무 잘 되면 저희의 어떤 시장을 위협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육사업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작년에 저희한테 교육받으신 분들이 너무 좀 성장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 위협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해도 교육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제 고민이 있었죠. 근데 저희가 올해 한 해도 교육사업을 하기로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제가 교육사업을 하고 있어야 저의 말에 설득력이 더해질 것 같아서 올해만 더 교육사업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올 초에 유튜브를 개설했어요. 지금 개설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뭐 구독자가 한 4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놀라운 성과여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 문의도 많이 늘었고, 그로 인해 교육도 올해 7월까지는 예약이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게 뭐냐면 방송 출연 제의였어요. 사실 블로그만 운영할 때도 방송 출연 제의는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고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제가 시작하고 나서 뭐 공중파 SBS부터 그 다음에 뭐 케이블 방송, 그 다음에 되게 유명한 유튜브 채널인데 구독자가 한 10만 명 정도 되고, 조회수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막 200만 300만 막 이런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출연을 했다라고 하면 저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구독자도 많이 늘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이익을 본 부분도 생겼겠죠.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잘 버는 기술자들을 소개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런 주제로 비춰지고 싶은 이유로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정중하게 고사를 했습니다. 좀 아깝긴 하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거든요. 시장의 파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장에 이미 유입된 사람들이 있고, 근데 계속 수요가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황폐해지겠죠.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황폐해진 상황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어떤 골목에 편의점이 하나만 있었어요. 그 편의점이 장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갖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여기서 편의점을 하면 잘 된다고 계속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 골목에 편의점이 10개, 20개, 30개가 됐어요. 그럼 이 골목에 있는 편의점이 어떻게 될까요? 장사가 잘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 잘 될 수가 없겠죠. 그 중에 한두 개 편의점은 잘 될 거예요. 뭐 목이 좋다라거나 아니면 좀 규모가 크다거나, 뭐 물건을 진열하는 방법이나 뭐 고객을 서비스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 편의점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보통의 시장의 상식에 있는 일이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라는 건.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장에 사람들을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돈을 벌까요? 부동산 업자만 돈을 벌겠죠. 계속 소개해주는 부동산 업자만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의점을 차린 모든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저한테 교육 문의를 온 분들이 미팅이 끝나자마자 막 계약금을 넣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럼 제가 아니다, 집에 가셔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아내분이랑도 깊게 상의해 보시고 저희 말고 다른 업체들도 꼭 만나 보시고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셔라. 굉장히 이게 중요한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이 시장이 쉽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생각을 해보고 하시겠다라고 하면 저희도 이제 끌고 나갈 의지를 좀 다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 교육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로 이 시장을 지켜나가면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운영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창업 기술 교육입니다. 제가 팩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집 수리를 해서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다, 내가 외제차를 탄다, 내가 이만한 아파트에 산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요, 진짜 집 수리를 해서 그만큼 돈을 벌었을까요? 진짜 집 수리만으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집수리만으로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뭐 몇 채를 사고 뭐 외제차, 그것도 외제차도 굉장히 하이에 있는 외제차를 사고 그러기 힘들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걸로 돈을 벌었지만 마치 이걸로 번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죠. 진짜 내가 이걸로 번 것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말이 팩트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아셔야 돼요. 저는 뭐 교육사업을 올해가 끝나고 뭐 내년에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속으로 그냥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분명히 장점도 있고 잘만 해서 자리 잡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미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 시장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생존한다는 게 그게 쉬울까? 그게 정말 간단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